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어떤 내용인지 또 김의겸 전 의원 검찰에서 조사받았는데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예.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예.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그렇죠.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의겸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 당시 시민언론 더 탐사라는 데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도를 이어갔었는데요. 예. 지금 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주장의 근거로서 이와 같은 그 청담동 술자리에서 있었다라고 했던 증언을 제보를 했던 사람의 남자친구로부터 제보를 듣고 이와 같은 보도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예. 그 무렵에 그 여자친구라고 했는 이런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그걸 목격했다라는 여자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 더 탐사와 이어서 김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예. 네, 당시 이제 김의겸 전 의원은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의 권한 남용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사의 발언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자신의 어떤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잘못됐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와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 직접 듣고 녹음했기 때문에 예. 이걸 좀 믿었는데 이게 잘못됐을 뿐이지 자신이 고의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을 뭐 비방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예.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경찰에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또다시 뭐 수사를 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권한 남용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는 17일에요. 한동훈 후보가 제의한 이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예. 첼리스트 A씨 증인으로 나옵니다. A씨가 증인해서 재판부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관심이네요. 결정적인 영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출판 자유의 보장 취지에서 네네. 명예훼손의 특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예. 그 사실 내용이 공익적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사적으로도 면책이 되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은 면책이 되는데 예. 결국 이 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 남자친구와 지금 그 더 탐사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보도를 하고 김의겸 전 의원이 계속 지금 보면은 국회 내에서 또 한 번은 또 국회 밖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떻게 보면은 10억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이 김 전 의원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만큼의 치열한 어떤 취재를 했는지 여부, 이 부분을 밝히는 점에 있어가지고 예. 첼리스트 A씨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음주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가요,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이렇게 임박한 상황에서 사임을 한다는 거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들한테는 좀 흔한 일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네. 검찰 출신을 선임할 때는 예. 주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네네. 그리고 검찰이 이제 법원으로 넘길 예. 때 기소 의견이라든가 또 양형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남관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서 네. 검찰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선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재판에 넘어갈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호화 변호인단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 부친이 선임한 네. 것으로 알려진 이호선 변호사가요,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상황에 또 해임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당황스러운데요. 결국 지금 김호중 씨는 지금 영어의 몸 아닙니까? 네.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예. 본인이 직접 선임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가족들이나 예.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그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이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그리고 또 그럼 뭐 배우자, 예. 직계 친족 이런 사람들은 피고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선임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변호사를 신뢰하고 계속 변호를 할지 여부는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접견을 왔는데 만나 예. 보니까 예. 본인의 어떤 생각과 좀 달랐는지 뭐 내부적 사정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첫 재판 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해임하는 것은 뭔가 변론 전략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김호중 씨의 첫 재판 오는 10일에 열리게 됩니다. 예. 재판의 쟁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가졌던 게 음주운전이잖아요. 예. 아니 음주를 했으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고 미조치했을 거 아니야. 이랬는데 결국에는 음주는 기소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네. 혐의가 빠졌죠. 얼마나 이제 마셨는지 측정이 안 됐기 예. 때문에요. 다만 이렇게 위험운전,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나서 위험하게 운전해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과 또 도주치상, 도주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뭐 도주한 게 아니다라고 네. 이제 변명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김호중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을 쉽게 끝낼 것인가, 그래서 이 선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신이 무죄다라고 주장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은데, 변호사들이 이제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네. 변호사하고 김호중 씨 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